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4.27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운동 시기에 선출된 새마을 운동을 담당하는 마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마을마다 한 명씩의 새마을 지도자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시겠나요? 당시에 전국 마을이 33,000개의 마을인데요. 그 마을마다 모두 한 명씩의 대표자, 새마을 지도자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을 풀뿌리까지 전파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새마을 지도자는요, 그저 임명만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마을 운동 연수원, 새마을 연수원은 여러 차원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중앙연수원도 있고요, 지방연수원도 있는데 그 새마을 연수원에서 중앙의 경우에는 일주일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새벽에 기상해서 구호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새마을 운동이 어떤 운동이며 그 다음에 농촌에서 성공한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왜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성공 사례,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마을을 변화시키겠느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설계와 다짐까지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그러한 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 혹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은요, 새마을 운동이 정말 성공해야 되는 운동이다 라고 하는 투지가 생기게 되고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새마을 운동 연수원 가기 전까지는 공화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새마을 운동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공화당 지지자가 됐다 라고 하는 인터뷰와 연구 성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촌 어디 마을에서 정말 농민으로 살고 있는데 국가가 자신을 호명해서 그 좋은 시설에서 정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호명을 해서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면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단히 친정부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운동을 끌고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면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공화당 불합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으로 평소에 활동할 필요는 없겠죠. 선거 때 공화당을 위해서 뛰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마을 지도자와 공화당의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박정희 정부와 새마을 지도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대곡마을에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계시는 분인데요. 신권식 옹이 일기를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요, 농민일기로서 대단히 유명하고요, 경기도에서 발간을 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기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신권식 옹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농촌 청년이었습니다. 4.19 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부정선거를 하는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요, 그는 도시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도시의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과 같이 공감하는 4.19 세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0년대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마을 이장이 되어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습니다. 그 난관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마을 내에서도 길을 만들고 큰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불만과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이 바로 땅을 무상으로 내놔서 길을 만드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길을 만드는 사업에서 신권시공은 도끼로 머리를 다치는 이웃이 신권시공을 가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서 일기가 중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지를 이 운동을 보면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노인분들은 70대 후반, 80대 노인분들은 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은요, 당대 그들이 과연 그랬을까?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오히려 새마을 운동이 끝나고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은 박정희 시기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향수가 사실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 아버지면은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싫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아버지가 되면 용서할 수 있죠. 아름다운 어린 시절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거랑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신권시공의 일기를 보면은요, 신권시공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지만은 그렇게 이 운동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은 유신체제기에 진행이 되면서 새마을 지도자이면서 또 동시에 공화당 불확책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사실 부정선거를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선거를 하고 돌아와서 일기장에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공정선거냐, 이게 무슨 민주선거냐, 이거 다 부정선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공화당의 부정선거에 참여하고 동참하지만은 마음으로는 그 선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유신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를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공화당원이 되어서 박정희 정부의 어떤 편에 섰을까요? 네, 그건 바로 불이익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지역에서 평택은 야당이 계속 됐었거든요.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니까 평택에 대한 평택의 발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나 지역에서 공화당 편에 서지 않으면은 그 지역으로 배분되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을이나 그 지역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으려면은 다리 놓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도를 확대하려면은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공화당원이 되어서 선거 때 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이들이 새마을 운동에 참여해서 또 선거 때는 공화당으로서 활동하는 굉장히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새마을 운동 시기에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과 유신체제를 밑바탕에서 지탱해줬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박정희 정부의 어떤 지향이 동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그 시기를 살면서 자신의 마을을 위해서 정권과 협력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이제 거래 관계로서 정치적 지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새마을 운동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게 되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견해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박정희 정부 시기에 새마을 운동에 참여했던 새마을 지도자들도 사실 고운 시선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면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을 아래로부터 성공시켜냈던 주체들이었고요. 또한 유신체제를 지탱시켰던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원했던 것은 마을의 발전이었고요.
있었고요.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거래 관계로서 이들의 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신권시공의 일기를 통해서 볼 때 신권시공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기에는 대단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일기를 읽고 신권시공을 만나러 갔을 때 신권시공은 일기의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저에게 새마을운동이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기 내용을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는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박정희 시기에 대한 이 향수는 결국은 박정희 정부 이후 시기 농촌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농촌이 수익 개방으로 인해서 더욱더 피폐해지면서 박정희 시기에 그나마 농촌이 번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 시기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